The 12 Star Fairies. 대문을 나와 노락당 본체의 뒤편으로 걸음을 옮기면 작고 소박한 아치형 소슬대문이 나온다. 고개를 숙여야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소슬대문의 낮은 천장이 겸손하게 말을 걸어오는 듯하다. 작은 소슬대문을 지나면 아름다운 경치와 고즈넉한 멋이 봄바람처럼 풍겨오는 노락당 북행각이 등장한다. 우뚝 솟은 굴뚝의 옆으로는 1호당까지 이어진다는 복도각이 있고 복도각에는 우아하고 정갈한 정자 모양의 창호가 나 있다. 북행각 쪽에서는 많은 손님들이 묵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무엇보다 북행각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름답고 빼어난 경치이다. 처마와 담장, 굴뚝, 그리고 건너편에 나무가 조화된 모습을 보고 있으면 허허로운 웃음을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락당은 운현궁의 영광과 찬란한 세월, 그 중심에 있던 건물이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 그리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흥선대원군 이하응. 하늘에 닿을 것 같던 흥선대원군의 권세는 그러나 채 20년을 가지 못하고 사그라들고 만다. 태양처럼 빛났던 시절, 그리고 권세에서 물러난 뒤에 잔잔한 세월, 모두를 품고 있는 곳이 노락당 아닐까. 운현궁에서 제일 안쪽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공간, 바로 1호당이다. 운현궁에서 가장 늦게 지어진 건물이지만 구한말의 한옥 특색을 고스란히 간직한 건물이기도 하다. 정면 7칸, 측면 7칸에 제법 커다란 규모를 자랑하는 건물이다. 밖에서 보면 개방된 건물처럼 보이나 따로 밖으로의 출입문이 없을 정도로 폐쇄적인 공간이다. 기본적으로는 노락당을 통하지 않으면 1호당으로 갈 수 없는 구조이다. 복도를 통해 노락당으로 나가거나 1호당 마당 쪽의 복도 밑에 있는 작은 문을 통해 노락당 후원으로 연결된다. 1호당은 두 노인을 위한 건물이라는 뜻으로 두 노인은 흥선대원군과 부대부인 여흥민 씨를 뜻하는 말이다. 현판의 글씨는 노안당과 마찬가지로 김정희의 글씨를 집자하여 만든 것이다. 흥선대원군의 부인이 머물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남자들의 출입은 금했다고 한다. 후원으로 향하는 문 역시 작고 화려하게 세워져 여성들을 위한 공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호당 앞마당에는 단정하고 운치 있게 조성된 돌 수조가 있다. 운하연지라는 이름의 수조로 먹을 갈기 위한 물을 담아놓기 위해 사용되었던 수조이다. 운하연지는 구름 아래 벼루물을 담아둔 연못이라는 뜻이다. 김정희의 제자이기도 했던 흥선대원군은 이곳에 물을 받아서 먹을 간 후 붓글씨를 쓰고 난을 치기도 했다. 정사에 지친 몸을 쉬게 해주는 그만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담장 아래에는 경백비가 세워져 있다. 이 비가 있는 곳에는 원래 잣나무가 있었다. 고종은 어린 시절 그 잣나무 아래에서 햇빛을 피하기도 하고 잣나무를 타고 오르며 놀기도 했었는데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 왕위에 오른 후 나무에게 정이품의 품계를 하사했다. 비석은 그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다. 1호당은 지극히 폐쇄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건물 곳곳에서 여유로움이 묻어나온다. 외부와 단절된 채 무엇보다 소중했던 가족들과 함께했던 삶.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고종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1호당 밖으로 나오면 유물전시관과 기획전시관이 너른 마당에 자리하고 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당시의 시대상과 운현궁의 여러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다. 운현궁은 어떻게 보면 조선왕실의 마지막 거처였다고 볼 수 있다. 사그라드는 조선의 불꽃과 그 불꽃의 운명을 맡긴 조선왕실. 흥선대원군은 그 불꽃을 다시 일으키려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한나라의 지도자로 장차 왕이 될 이의 아버지로 많은 책임과 부담을 껴안은 흥선대원군이
유일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사색에 잠길 수 있었던 곳. 그의 열망과 좌절이 고스란히 운현궁에 남아있는 듯하다.